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돌의 활로인데요. 돌의 활로가 무엇이냐면 돌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활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은 돌의 활로가 모두 막히게 되면은 그 돌은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돌의 활로가 무엇인지, 돌을 잡으려면 활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바둑판 가운데에 흑돌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돌의 활로는 이 돌과 이어진 상하 좌우의 칸을 이 흑돌의 활로라고 합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 흑돌의 상하 좌우의 칸이 이 흑의 활로고, 그렇다면 이 흑 한 점의 활로는 4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흑 한 점을 잡기 위해서는 활로가 4개이기 때문에 백돌도 4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로를 같이 한번 막아서 이 흑 한 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흑의 활로를 하나씩 막을 때마다 흑의 활로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흑의 활로가 위쪽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의 활로가 한 개가 남은 상황을 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수인 돌은 한 번만 더 두면은 죽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백이 이 마지막 남은 활로도 맞게 된다면 이렇게 흑 한 점은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흑은 활로가 4개인데요. 이 흑돌의 활로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흑의 활로 중 한 곳에 흑돌을 하나 더 갖다 놓게 되면은 활로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흑돌 2개는 한 몸이 되고 활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흑의 활로는 이 흑돌 2점의 상하 좌우 6칸이 흑돌의 활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활로를 더 늘리고 싶어서 돌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 3점의 활로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정답은 이 흑돌의 활로 상하 좌우의 칸을 모두 센 8개가 이 흑돌의 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흑돌을 한번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흑의 활로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흑의 활로가 7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는 8개였고 지금은 7개죠. 같은 돌 3개여도 활로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의 경우는 이 돌의 활로와 이 돌의 활로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은 활로가 겹치기 때문에 활로의 수가 덜 늘어나게 되고 비효율적인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구부러지지 않고 일자로 쭉 뻗은 모양을 효율적인 모양이고 더 좋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에 돌을 하나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흑 한 점의 활로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보시면은 이 흑 한 점의 활로는 3개가 됩니다. 이 오른쪽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활로가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 왼쪽까지 활로는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백돌은 활로가 4개고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흑돌은 활로가 3개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구석으로 몰린 돌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서 활로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판의 가장자리는 효율적인 위치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둑판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구석 4군데가 가장 안 좋은 위치가 되죠. 왜냐면 이 구석에 있는 돌들은 모두 활로가 2개씩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석 4군데가 가장 활로가 적은 가장 구석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4군데는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돌의 활로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하면서 바둑을 두면은 더 효율적인 모양을 둘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위치에 둘 수도 있어서 더 좋은 수를 두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돌의 활로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백돌 한 점을 흙이 한번 잡아보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101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백돌의 활로를 모두 막으면 되겠죠. 이 백돌의 활로는 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돌의 상하 좌우가 이 백돌의 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는 흙이 4군데를 모두 막으면은 이렇게 101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돌이 2개로 늘었네요. 이 돌도 마찬가지로 돌의 상하 좌우를 모두 막으면은 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도 자, 이번에도 이 백돌의 활로를 모두 막으면은 잡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한번 보면은 활로가 5개밖에 없네요. 이 아래쪽은 막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활로가 아니게 되고 막혀있지 않은 자, 이번에도 백돌이 2점이 있네요. 저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활로를 같이 한번 막아봅시다. 이 102점의 활로는 위쪽은 더 이상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활로가 아니고 나머지 곳들을 모두 막아주면은 이렇게 102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구석에 백돌 2점이 몰려 있는데요. 저 백돌 2점은 가장 구석에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저 백돌 2점은 비교적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활로의 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번만 막으면은 이 백돌 2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저 백돌 3점을 잡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힌트를 보지 않고 활로가 어딘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같이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돌 3점의 활로는 이 백돌 3점과 연결된 상하 좌우의 칸들이 백의 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곳은 백돌의 활로일까요? 자, 이곳은 상하 좌우의 칸이 아닌 대각선으로 이어진 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활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가 백의 활로가 되고 백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백돌 3점을 활로를 모두 막아서 잡는 문제죠. 이 백돌의 상하 좌우의 칸을 모두 막으면 이렇게 백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의 활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돌의 활로가 어딘지를 알아야 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돌의 활로가 적으면은 활로를 늘려주면서 도망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래 활로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하고 가장 처음 배우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도래 활로를 첫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